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초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그런 소환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이 주무장관으로서 이걸 다루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가족은 알칸소 주의 소작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와서도 흑인이었기 때문에 저희 조부모도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6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투표에 대한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지역 사회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또 투표를 안 할 때의 단점이 있습니다.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중립적이다 하는데 그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입니다. 지역 사회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우리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투표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안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 정치 현장에서 뛰면서 그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선출된 공직자들이 그런 지역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안 할 경우에는요.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역할은요.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그냥 투표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에스닉 지역 사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또 절차를 이해하고 또 투표를 하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투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환 선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주지사를 해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또 역사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환한다는 거. 여기에 또 영향은 또 그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 동료가 준 연설문을 안 읽으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 열정 때문에 지금 또 말이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투표는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투표를 또 억압하려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거에서요.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런 주지사 소환 선거인데요. 9월 14일이 투표일입니다. 2021년 9월 14일. 그 질문은 항상 이러면서 "왜 소환 선거를 갖냐?"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저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이미 하지 않았냐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주지사가 뭐 해고됐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 오게 되었는지요. 작년 6월 10일 일에요. 주무장관실에서요. 파디아의 지시하에 주지사의 그런 소환에 대한 탄원서가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요. 주무실에서 인제서는 주무장관실에서는 그 탄원서가 인제 돌고 또 적절한 그런 서명이 거기에 들어갔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이 또 120일 내에 또 충분한 서명이 없어서 법원에서 더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법원에서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서명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 4월 26 일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충분한 서명을 수집을 했다고요. 거의 150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필요한 숫자의 12.5%입니다. 그 지난 주지사 선거 때 선거한 모든 사람의 12.5%의 서명이 이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는요, 저희가 30일 동안 이 서명을 또 원한다면은 제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또 서명이 필요했고요. 그 결과로 7월 1 일에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한 서명을 받았고 서명을 확인했고,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캘리포니아 부지사에게 충분한 그런 투표가 서명이 들어와서 소환 선거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 일에 캘리포니아 부지사가 소환 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 일부터 90 일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환 선거를요. 그래서 9월 14 일이 그렇게 선정된 날 중에 하나입니다. 60 일에서 80일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거고요. 7월 1 일부터요. 그게 헌법에 대한 것이고 거의 80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 1 일에 9월 14 일에 소환 선거를 하고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일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했고요. 또 후보자들이 이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이 있었고요. 누가 투표용지에 들어가고 누군 투표용지에 들어가지 않을지에 대한 것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희는요, 이런 모든 그런 중요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9월 14 일에 선거를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럼 투표용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다음 장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은 투표용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투표용지는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질문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올라갈 것은요. 그렇게 뭐 많은 친구가 아니고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지사를 소환하는 것을 원합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을 원합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로 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예를 하게 된다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소환을 원하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주지사가 누구로 교체되기를 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명의 개인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같은데요.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소환 선거에선 135명이 주지사로 뛰었습니다. 135명이. 현재 주지사는요, 그 대 후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소환하기로 했는데요. "나는 주지사가 원한다. 현재의 주지사를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50% 이상이 소환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누가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30%를 받고 20%의 투표를 받고도 주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50% 플러스 1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50%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환을 원치 않는다면은 두 번째 질문은 무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의미하죠. 왜냐면 소환을 원치 않으면요, 누가 현재의 주지사를 교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소환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해도 한 명을 고르십시오. 뭐냐면
누가 주지사가 되는지에 대한 인풋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한 분을 고르십시오. 만일 더 많은 사람들이 소환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주지사를 교체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주지사를 소환을 원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환을 원한다면은 누구로 교체되는 것을 원하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채팅창에 질문을 했는데요. 후보자는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46명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의 주지사를 교체하고 싶다는 데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 웹사이트에 가면은 후보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요. 선출된 사람으로 선출직 공무원도 있고요. 또 학생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뭐 전업주부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또 사업주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46명입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이제 ABC 순서로 그건 누가 먼저 올라가고 뭐 세 번째 올라가고가 아니라 무작위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실 웹사이트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6명의 후보자가 있는데요. 이런 후보자들이 주지사가 교체되면 내가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정보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개인 후보자들에 대한 양력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또 왜 그들이 최고의 후보자라고 생각하는지, 최고의 주지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떻게 참여를 하냐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환 선거는요, 주 전반에 걸친 그런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무국에서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장표 다음 거는 넘어가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등록한 현 등록 유권자인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등록을 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주 전반 선거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감옥에 있지 않다면요. 형무소에 있지 않다면은요.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셔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현재 등록된 유권자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등록을 하시고 아니라면은 투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그런 정보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십시오. voterstatus.sos.ca.gov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소가 정확한지요. 왜냐하면 이 카운티에서는 여러분의 우편 투표 용지를 8월 16일부터 보낼 것입니다. 지금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기까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권자 등록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아니면은 투표용지가 나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주소가 정확치 않는다면은요. 아니면은 투표소 카운티에 가서 선거사무소에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미 등록을 안 하신 유권자라면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 뭐 주소 변경이 있었는지요. 반드시 투표 등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쉽게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투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투표는 선거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조건부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게 집계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그런 신분 같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별도의 그럼 절차를 밟습니다. 하지만 8월 30일 후에는요. 같은 날에 투표자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록 용지를 작성을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조건부 투표용지인데요. 그것은 그날 투표소 집계가 끝난 후에 다 아 그 집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투표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계합니다. 단순합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유권자들은 현재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환 선거를 위해서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투표할지에 대한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우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미 선불 유편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소인이 선거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7일 전에요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우체국에 가서 그 우체국 소인이 이제 찍힌 것입니다. 9월 10 그 7일 내에 우리가 받게 되면요. 어떤 경우는 많은 투표용지가 있어 우리가 세워야 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편 투표를 한다면은 조기에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빨리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투표용지가 다른 투표용지와 같이 집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투표일에 보내거나 이 선거 후에 받더라도 우리가 그 선거일 7일 이내라면은 집계가 됩니다. 또 직접 가셔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표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시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전한 투표함이 있습니다. 여러 그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투표 용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저희 도서관에 투표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투표를 하고 그 안전한 투표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열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투표함입니다. 또한 저희가 조기 투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카운티 또 그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투표 장소를 가고 투표소가 있고요. 그 조기 투표는 선거일 11일 전부터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가 얼마나 안전하냐 하는 것은요. 이게 안전한지 모르겠는데 제 투표용지가 보호가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 우편 투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 흑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 제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짐크로 시대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그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표 용지가 우편 투표 용지가 집계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에게 이 투표의 정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다음은 우편 투표용지가 어떻게 가는지 우편 투표를 보여줄 것입니다. 워터 마크가 있습니다. 각 선거별로 특별한 것입니다. 또 그 인쇄기는 다 주 정부에서 확인을 봐야 됩니다. 아무런 인쇄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용 봉투에도 독특한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다 독특하고요. 또 우편 투표는요, 다른 데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스캐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캔이 된다면요,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투표를 두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서명을 확인하는데요. 모든 투표용지에 서명을 없습니다. 우편 투표로 하게 되면 서명이 확인이 됩니다. 그 결과로 그 서명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표 용지를 사용해서 서명을 하고 스캐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쿨한 것인데요. Where's my ballot입니다. 내 투표용지가 어디 있죠?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걸 그 등록을 하게 되면 where's my ballot.sos.ca.gov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보이스콜을 받게 됩니다. 그 투표 용지의 그런 상황에 대한 통지입니다. 일단 한번 등록을 하면요. 최근 특별 선거에 제가 그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등록을 하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한 하루 반 지나서요. 제 투표용지를 받았고 집계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투표용지를 인제 받고 그거를 인제 집계에 들어간다는 거를 하게 되면 확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어디 뭐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별적인 투표용지가 집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저에게 큰 그런 자신감, 확신감을 주죠. 이제 중요한 날짜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곧 다가오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이 일부 말씀을 하실 지금 8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투표일까지요. 8월 16일은 카운티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유권자 정보 가이드가 8월 24일부터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정보 가이드로서 모든 그런 이 절차를 설명을 합니다. 그 날짜 설명하고 언제 뭘 받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추가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8월 30일은 그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등록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등록 날짜는 8월 30일입니다. 온라인 등록 날짜는. 그래서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조건부 동일 같은 날 투표자 유권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8월 30일 놓쳤구나. 투표 못 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투표 등록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로요. 같은 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14일에요. 그 카운티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은 9월 7일입니다. 카운티에서 인제 이걸 순차적으로 보내는데요. 8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셨다면 9월 7일까지는 우편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선거일은 9월 14일입니다. 투표소는 오전 7시에 문을 열어서 오전 8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걸 꼭 아십시오, 여러분이. 그 등록된 유권자라면은 또 어디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또 알아보십시오. 9월 16일부터 10월 14일은요. 그 공식적으로 유세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공식적인 그런 캔버스 기간이고요. 네, 9월 24일에 저희는 그런 당선 증서를 보냅니다. 누가 성공적으로 됐는지 많은 뉴스에서 또 나왔었습니다. 10월 22일에는요. 모든 투표용지가 집계가 돼서 당선자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그 날입니다.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Okay. Because in every election, we know 제가 what matters 투표율에 대해서 registered so much as who goes 제가 out. 투표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표는 This is not a regular election. It's 과거 어느 happening. 때보다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선거와는 좀 다릅니다. 제 친구가 라틴 친구인데요. 민주당원으로서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친구인데요. "아 그런 소환 선거가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지사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로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또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다면은요.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것입니다. 소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투표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지금 등록률이 높습니다, 현재. 하지만 또 실제로 등록한 유권자와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그 소환 선거에서는 등록된 유권자의 60 내지 70%가 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독특한 경험이죠. 그 주무장관실에서 보면요. 저희는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1,700만 달러를 지금 이 홍보 활동에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닉 미디어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희는 또 예산이 있습니다. 아웃리치를 홍보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지금 소환 선거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릴 것입니다. 또 제가 또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요. 또 후보자들도 또 많은 정보를 또 내놓을 것입니다. 주지사도 그렇고요. 지금 어떤 경우는 투표율이 좀 이런 그 선거 기간이 아닐 때 좀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디어 아웃렛은요. 계속 이거를 홍보를 하십시오. 주무장관실에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이미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선거를 봐서 저도 또 투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이 캠페인 활동을 지금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지금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2003년 그 소환 투표를 다루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또 영화 배우 아놀드 슈와체니거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크루스 아만테 그 민주당원이 또 였는데요. 그 당시에 주 하원 의원 장이었습니다. 예, 부지사였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부지사였는데요. 근데 그때와 현재의 차이는요. 뭐 투표율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죠. 우리가 반드시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좀 도움이 될 거는요. 지금 2003년보다 게이븐 뉴스는 상당히 많은 주의를 끄는 또 주지사입니다. 2003년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 인기 있는 그런 민주당 주지사라든지요. 이거는 그 5, 6명의 그런 민주당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별로 인기가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중요한 것은요. 이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분들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투표일자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또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또 사크라멘토 저희는 이번에는요. 이게 투표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여러 일이 있고요. 정보를 받고요. 또 투표소가 있고요. 안전한 투표함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못할 핑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토요일에도 투표할 수가 있고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또 그런 커뮤니티의 홍보 그룹도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불만을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 결과도 그랬고요. 또 아리조나주도 그랬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무장관님으로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결과를 어떻게 돼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예방하는지요. 미시간주가 아리조나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료들과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을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투표용지가 안전하고요. 그 기록은 깨끗하고요. 카운티에서 정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주무장관실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정확한 그런 선거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는요. 가장 큰 주고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안전한 투표가 이루어진 주입니다. 이게 그 아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그 아슬아슬하지 않다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항상 거기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정치적인 투쟁이 있죠.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은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 주무장관님. 흥미로운 질문을 줄리아가 했습니다. 줄리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줄리아 더들리? 마이크를 켜십시오. 예, 저희 마이크를 켜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웨버 주무장관님, 박사님, 오늘 이렇게 정보를 특별한 소환 선거에 대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독특한 그런 선거인데요. 하지만 저희 우선은요. 1913년부터 55차례의 그런 주지사 소환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소환만 성공이 되었는데요. 그 2003년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요. 근데 또 감정적인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주지사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고가에 기반한 어떤 소환 선거가 있습니까? 정말 캘리포니아를 주지사로서 일을 못해서요. 그 소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요. 특별 소환 선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소환 선거를 향후에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2003년의 소환 선거는요. 지금 개혁을 이룩하겠다 했는데요.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지역 소환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소환 선거는 25번지 30% 정도 투표를 합니다. 처음에는 20-30%가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환에 대한 그런 어떤 스탠다드가 상당히 낮습니다. 일부 주는 소환이 없습니다. 투표 후 내에요. 1년 후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소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다양한 그런 소환 선거 절차와 관련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환 선거가 끝나면은요, 제가 전문가들, 초당파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소환 절차와 법령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에서는 뭘 했는지 또 이랬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 소환은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탄핵 같은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투표를 받고 또 돈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각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필요하다면 바꿀 의향이 있고요. 그런 또 제안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제 잘 알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에 참가를 한다면은요. 그 주 전반에 걸쳐서 그런 선출된 그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입니다. 안토니오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라. 또 주무장관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런 특별 선거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장관님, 지난 6개월 또 지금 특별 선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일하면서요.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무장관에서 상원의원으로 대신 또 파디아가 있고요. 많은 또 직함에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인의 주무장관실에서 어떻게 이런 특별 선거에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한 걸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미스터 하비, 감사합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주무장관실에서 받은 것은 이 선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정말 잘합니다. 또 지난 선거가 아주 중요한 그런 투표용지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요. 많은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재 투표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선거에 대해서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또 등록된 유권자들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언제 뭐를 보내야 되고 투표용지가 언제 나오고 무슨 종이를 어떤 종이를 요청하고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입니다. 15년,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요. 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주 특정한 사람만이 그런 투표 용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이를 출력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를 잘 알고 있고요. 또 투표용지가 언제 가야 되는지 누가 뭘 받고 뭘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지 잘합니다. 제가 하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장관실에서는 정말 선거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어느 당에 속하는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이 선거가 공평하고 그 적시에 이루어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을 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또 이 투표는 그 지역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뭐 주 전반에서 하지만요. 하지만 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특별 선거를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모든 그런 레지스터 그런 개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소환이 준비되기 전에도 소환을 원했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것을요. 7월 1일에 뭐 선거를 해야 된다 한 게 아니라요. 뭐 직원이라든지 뭘 하겠든 이걸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투표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런 선거의 현실이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하고 정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직원들하고. 물론 빠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독특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제 직원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제공하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카운티 중에 하나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요. 또 테크놀로지 IT 직원이 가서 그 카운티 옆에 있는 카운티와 같이 일하면서 모든 걸 또 안전하게 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고 했는데요. 다 필요한 게 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선거 사무실에서요. 그리고 또 카운티 그 지역 선거 한번 또 이 선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이 직원들을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요. 주무장관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조금 더 12시 15분에 끝내기로 했지만 지금 질문이 계속 남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9월 14일의 그 결과에 따라서요. 일단 이게 아슬아슬하다면요. 결과가 그 당선 결과를 좀 나중에 듣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만약에 주지사가 지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뭐 레리 엘더가 이제 주지사로 라디오 톡쇼 호스트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그렇게 교체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소환 선거 날짜를 주었죠. 그날 밤에 알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선거가 주무장관실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집계를 했고 하기 전에 그는 이게 결과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소환이 일어납니다. 그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뭐 30, 40이 아니라 근데 그런 그 당선 발표가 되면요. 10월 중순까지는요. 뭐 부재 투표자 뭐 조건부 투표용지가 부재 투표나 투표용지 다 집계가 될 것입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요. 실제로 우리가 주지사를 안타깝게도 소환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정권 교체는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선서를 하고 주지사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요. 또 내년에 정기 투표가 있는데 그분은요. 그 현재 주지사의 남은 임기만 채우는 거겠죠. 그리고 또 네, 물론이죠. 다른 선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뭐 예비 선거 또 정기 선거가 11월에 또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이 주지사 직원들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 이름 옆에 당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항소를 했고요. 그 셜리를 포함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걸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인데요. 근데 법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요. 그 지난 몇 년 전에 추가된 법인데요. 처음에는 2003년에는 거기에 당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그래서 이 그 반대 문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2020년 12월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또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점에 포함이 안 됐으면 추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추가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추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연성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주 적합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요. 이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 최근의 법입니다. 근데 그 현재의 그런 주지사가 그걸 집었습니다. 개인의 그 당이 포함되도록요. 그런 반대 성명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무슨 유연성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법원에서 이 법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했는데요. 판사는 그 일반인이 알아야 한다면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바꿀 수가 없었고 판사가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걸 추가할 수 있다면은요. 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기간 내에 했다면은요. 하지만 법이 상당히
좁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상원의원에서 이거를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지요? 할리에타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장관님, 저희가 이제 팬데믹의 한 중앙에 있는데요. 어떤 그 유권자들에 대한 뭐 제한 사항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투표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VCA 라이트 전략을 폈습니다. 2020년에 사용했던 것인데요. 투표소에서요. 투표함 있고요. 우편 투표를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종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는 이 현재의 그런 소환 선거를 그 11월의 일반 선거, 2020년에 11월의 일반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가 있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서 그 투표 용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통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지만 그들이 그 레지스트럴 보로에 투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Where's My Ballot을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 투표용지가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통해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하고요. 투표용지가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좀 어렵겠죠. 그 Where's My Ballot을 안 한다면요. 그 아직 집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제출을 했냐에 따라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투표용지가 제출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즉각적인 그런 그 상태를 원한다면은 Where's My Ballot.com에 가서 등록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투표용지에 대해서 제출한 투표용지에 대한 그런 그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만일 주지사가 이기면은 내년에 투표가 있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 내년에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올해 소환 선거에서 소환이 되거나 안 되거든요. 소환 선거가 되더라도 소환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주지사를 원한다면은 또 그 절차는 내년에 주지사 선거는 계속 있습니다. 이 소환 선거는 거의 총액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초기에는 그 한 3억, 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가 3억 5천만 달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3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거의 4억 달러, 또 5억 달러까지 지출됩니다. 왜냐하면 투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직원 또 일적 자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죠. 단순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만일 그런 일반인들이 이런 절차에 관여를 한다면은 충분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소환을 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등록하는 그런 12% 너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표한 사람의 12%는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12%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납세자들이 그런 돈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정부에서는요, 지금 예산을 받고요, 카운티에서 많이 그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티에서 많이 우려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환불은 해주겠지만요.
그래서 카운티 수준에서 또 이런 절차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소환 선거입니다. Okay, there's a question. Emmanuel Otico wants to ask. 에마뉴엘 오티커가 질문을 있네요. Okay. My question is, 제 질문은요. sorry, I had to put my headphones on. I've read that the reason why the GOP 지금 tries 이 to GOP가 stop 리커를 Lincoln 하겠자 is 하는데요. legislators 그 주정부에 bypass the system 현서 by saying instead of 이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은요. 2년 동안 그 캠페인했습니다. 우리가 소환 선거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4, 5개월만 그 캠페인을 하면 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소환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 일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캘리포니아 주가 민주당 주기 때문에 그게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소환 선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그걸 같이 어떤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요. 그런 일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저희가 점점 더 또 소환 요청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또 소환이 아니고요. 또 다른 것도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 리스트를 달려고 하는데 카운티 슈퍼바이저에서 뭐 시 의원 또 카운티 의원 뭐 그 지금 현재 공직자의 그런 그 투표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여러 지금 소환 또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아주 드문 게 아닙니다. 이 소환 선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인데요. 셰릴 브라운이 질문이 있습니다. 셰릴 브라운 제 친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무장관님. 질문이 뭐세요? 저 집에 전화도 할 수가 있는데. 제 질문 중에 하나는요. 그 지난번에 그 세션이 있을 때 그 반드시 후보자 중에 한 명을 선출하라고 했습니다. 주지사 이름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소환을 원치 안 한다고 하고 주지사를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는데 메모를 보내셨는데 직원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좀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주지사의 이름이 후보자로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환의 해당자가 46명의 후보자 더하기 후보자에 또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소환을 원치 안 한다면 노를 하시고요. 누구를 원한자 한다면 뭐 소환이 발생하면 누구를 원하냐 하는 거에 한 명을 뽑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적절한 주지사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지금 현재의 주지사가 더 좋더라도요. 그리고 소환을 먹고 51%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 노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요. 소환의 찬성 반대해서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 반대를 하더라도 한 명을 선정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십시오. 네, 지역사회에 그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요. 지금 현재 주지사 소환에 지금 될 수 있는 주지사는 후보자 명단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지사 소환을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누구를 당선되기를 원하는지 소환이 찬성표가 높다면은요. 여러분 또 투표자 에트닉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질문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에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기사를 쓸 때 정보가 필요하다면 알려주십시오.
적법성에 대해서도 뭐 알 게 있다면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9월 14일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투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주지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전국의 캘리포니아 정치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자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강력한 또 선거 절차, 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웨버 박사님, 웨버 주무장관님, 지금 에트닉 미디어는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이렇게 중요한 소환 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릴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